오늘 새벽 FOMC가 종료가 되었고요.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금리가 25bp 인하가 되었고 별다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엄청나게 하락을 해주고 있죠. 고점에서부터 5% 정도 하락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지, 하락이 여기서 추가로 나온다면은 닿아줄 자리는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얼마나 인하 되느냐 보다 파월의 연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파월의 연설 내용도 대체적으로는 평이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준이 살짝 높다, 금리 수준은 현재가 적당하다, 고용 하방 위험이 크다, 뭐 항상 했던 얘기죠. 특별한 얘기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은요, 지금부터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일시적으로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요거는요, 시장에 유동성을 간접적으로 주입하는 호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양적 완화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파보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요, 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장 활짝, 유동성 장세의 기대감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재처럼 다뤄지고 있는데 이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제가 저저번 브리핑쯤에서 레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 어딘가에 펑크가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바로 오버나잇 레포 차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나 은행에 급전이 필요할 때 연준이 돈을 재빨리 꿔줬다가 다시 받는, 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최근에 엄청나게 튀고 있죠. 이게 튀고 있다는 거는 은행이라던가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메꾸려고 연준이 급전을 빌려줬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빈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은행들은요,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 곪고 골아서 터지게 돼버리면은 시스템 문제로도 전가될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국채의 매입을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고 지급 준비금을 채워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유동성이 바로 시장에 반영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은행의 환경을 좀 괜찮게 만들어주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양적 완화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9월달 금리 인하도 그렇고요, 10월달 금리 인하도 그렇고,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 유동성 환경을 개선을 하려는데 2달 정도 딜레이가 있기도 하고, 거기다 더해서 시장이 매크로 환경적으로 그닥 좋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상승하려면 꾸준한 매수세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시장을 받쳐주고 있던 매수세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DAT 기업들과 마켓 메이커들, 그리고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리테일 자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DAT 기업들과 ETF 자금이 줄줄이 이탈했으면 이탈했지 유입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ETF를 통한 유입은요, 10월 달에 큰 유출, 11월 달에 큰 유출이 있은 다음에 아직까지 중립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 강세로 복귀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간 자금이 시장에 바로 다시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FOMC가 끝났다고 해서 이 자금이 들어올 만한 이유들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한 매수세의 부재로 인해서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DAT 기업들이나 리테일 자금이 들어올 만한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유동성 환경이 지금 바로 개선되지도 않았으니까 시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FOMC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도 있었는데 FOMC에서 딱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트코인은 지금 주말 동안에 횡보했던 구간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바로 89K와 90K 사이죠. 여기 이제 주말 동안 캔들 몸통 횡보했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받아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 구간을 깨주게 되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깨줄 경우에 86.3K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재가에서 약 낙폭이 5%, 4% 정도 추가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하락폭에 조금 더 힘이 실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정고점을 살짝 만들어주고 거기를 돌파해주고 하락, 정고점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돌파해주고 하락,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일종의 트랩 움직임이죠.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하방으로 가해지는 힘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지도 않았고 DAT 기업들의 매수나 리테일 자금이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상승에서 그칠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시점에서는 다시 하락이 나와서 전저점을 이탈을 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움직임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